안녕하십니까. 호재남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거의 뭐 한 7개월이 넘었죠. 마지막 비디오 이제 올린 이후로 한 7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채널 관리 안 한 지는 거의 뭐 오래됐죠. 거의 한 2년 정도 됐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제 채널에 와서 봤던 영상을 또 보시고, 그 아래쪽에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잘 지내냐, 이렇게 뭐 살아 계시냐, 안부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안부를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제가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집에 이 공간을 그냥 스튜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촬영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붐마이크도 하나 장만을 했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동안 이제 근황 같은 거를 전혀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뭐 그동안 근황이나 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뭐 그냥 안부 인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큰 변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큰 변화를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서호주에 있는 이 퍼스라는 메인 시티에서 2시간 정도 아래쪽에 남쪽에 살았었는데 이제 퍼스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심심하기도 하고 기회도 좀 잡고 그래서 도시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컨텐츠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는 드론 피싱이거든요. 제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매빅 미니로 낚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매빅 미니를 빠뜨렸는데 물속에 빠뜨렸죠. 제가 그 컨텐츠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컨텐츠가 담고 있는 그 주제나 그 목적 그런 것이 굉장히 명확했단 말이죠. 드론 피싱 인트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드론으로 낚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이제 낚시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최대한 이게 멀리 던지려고 하거든요. 장애물을 피한다든지 또는 좀 더 깊은 수심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멀리 던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풍선에 헬륨가스 넣어서 쓰기도 하고 뭐 새총처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쏘기도 하고 뭐 잠수함 같은 거 리모컨 컨트롤 배 같은 건데 거기에 달아서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물에 띄워서 보내기도 하고 별의별 짓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드론을 선택했었죠. 그 이후에 제가 물속에 빠뜨린 드론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올리고 이제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아래쪽에 이제 댓글을 남기셨어요. 이거 DJI에 문의해가지고 비행기록을 확인해봐라. 그래서 아무 기대도 없이 그대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DJI에 나 비행기록을 좀 볼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이거 드론으로 낚시하다 빠뜨렸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링크도 이제 찍어줬습니다. 근데 상담자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행기록을 보니까 뭐 자기 측에 과실이 있었던 것 같다 하고 드론을 저한테 다시 보내줬습니다. 새 걸로 공짜로. 그 이후에 그 드론은 제가 중고로 판매를 했고 매빅 에어 2를 샀거든요. 여기 있는 건데 자 매빅 에어 2는 이제 확실히 기체 자체가 크고 무게감이 있고 이제 파워가 있다 보니까 드론 낚시하기에는 정말 이만한 기체가 없었어. 그 프로급으로 가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낚시용으로 쓰기에는 좀 겁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싸긴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프로용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지금 한 400불 하나? 1500불 하나? 근데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4000불 넘어가니까 뭐 어쨌거나 제가 DJI 드론을 쓰면서 느낀 점은 DJI는 서비스가 진짜 끝내줍니다.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뭐 수리하고 뭐 고치고 보상받고 이런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프로 제가 예전에 쓰면서 고프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고프로는 진짜 서비스가 와 진짜 말도 못합니다. 고프로 서비스는 거의 뭐 안 된다고 해야지. 이제 서비스 센터를 다 철수했으니까 서비스가 없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 처리 고프로에서 이제 업무 처리하는 능력을 보면은 고프로의 매니지먼트가 완전 쉬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고프로 제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데도 그 온라인 웹사이트에도 그렇게 오류나 허점이 많았으니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카메라 제대로 만들겠어. 근데 DJI는 제가 이때까지 써본 전자제품 중에 이만큼 서비스가 확실한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매빅 미니 사용할 때는 뭐 차도 이제 뭐 뽀바이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차 주차장에 세워놓고 장비 양쪽으로 이렇게 다 걸쳐매고 아이스박스부터 시작해서 막 미끼부터 시작해서 낚시 들고 이제 비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낚시를 했죠. 진짜 생여름에 땡볕 아래 새벽부터 앉아서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낚시에 완전 미쳐있을 때죠, 그때. 그 심지어 매빅 미니로 그렇게 낚시를 했는데 잡은 생선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4x4 이제 오프로드 가능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만은 뭐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4x4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4x4를 그 구매한 이후로 이제 드론 낚시에 완전 미쳐가지고 드론 낚시랑 그냥 일반 낚시에도 미쳐가지고 낚시를 진짜 미친놈처럼 다녔습니다. 그냥 낚시에 미쳐서 지난 한 2년 살았다 이렇게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장비 바리바리 들고 그 땡볕 아래 걸어가서 이제 아이스박스 깔고 앉아가지고 낚시 하루 종일 했는데 4x4를 산 이후로는 차 안에 냉장고도 사서 달아놨거든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냉장고 안에 그 소다 시원한 거 이렇게 다 째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넣어도 됩니다. 먹을 거 좀 재고 그리고 차 안에 뭐 컵라면이라든지 먹을 것도 같이 들고 가고 차에 이제 오닝이 있으니까 빛이 바로 앞에 가서 낚시할 자리 바로 앞에 오닝을 이제 펴니다. 그늘 아래 의자 딱 펴고 앉아가지고 낚시하는 거죠. 드론으로 이제 날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이거 질릴 수가 없더라고. 진짜 2년 동안 낚시를 거의 뭐 매주에 뭐 한 두세 번씩 최소 한 번 거의 뭐 두세 번씩 지난 2년 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왜 그 컨텐츠 안 찍었냐? 왜 영상 안 올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2년 동안 드론 낚시를 진짜 주구장창 했고 이제 드론을 크기체로 바꾼 이후로는 거의 뭐 300m 밖으로 이제 미끼를 던지거든요. 더 날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제 그 릴에 감기는 줄이 300m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300m 정도 날리는데 300m를 날려도 생선이 없어. 처음에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다. 내 그 장비에 내가 그 만든 그 줄 리그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이걸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또 겪고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변화시켜 나갑니다. 제일 처음 만든 게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게 이제 마크 1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마크 2, 마크 3 이제 계속 늘어난 겁니다. 이제 목줄을 길게 했다가 뭐 목줄이 얇은 거 썼다가 굵은 거 썼다가 바늘도 큰 거 썼다 작은 거 썼다가 뭐 바늘 줄도 이제 길게 했다 짧게 했다가 바늘 2개 걸었다 3개 걸었다 1개 걸었다 뭐 그냥 추를 달고 떨궜다 나중에는 이제 드론 그 줄에다가 부위를 달아서 또 이제 던지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잡히는 생선은 가오리밖에 없습니다. 가오리 아니면은 그 가오리 비슷한 과의 생선들만 잡히더라고. 생선은 실제로 거의 못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촬영을 했는데 못 잡으니까 그럼 다음에 이건 못 찍겠다. 다음에 또 찍자. 다음에 찍었는데 또 안 잡히고 그런 식으로 막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안 찍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생선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살았던 지역 아래쪽에 그 옆쪽에 비치가 있는데 비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4륜차로 이제 가려면은 계속 갈 수 있어. 그 길이가 엄청 깁니다. 몇백 킬로 될 거야. 거기를 진짜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습니다. 안 가본 곳이 없어. 거기 그쪽 바다는 진짜 뭐 제가 마스터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 그 구글 위성맵 펴서 그 바다 지형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 이제 마크 해놓고 거기 찾아가서 또 낚시하고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근데 생선이 결국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 근방에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답니다. 수심이 제 생각에는 너무 얕아서 생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300m를 나가도 수심이 깊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심 뭐 한 10m? 15m 나오려나? 수심이 깊지가 않았어. 그래서 생선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 생태계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참돔을 잡고 싶다. 그 핑크 스냅퍼를 잡고 싶다 하면은 핑크 스냅퍼가 그 생활하는 그 생태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생태계는 뭐냐면은 핑크 스냅퍼도 걔들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작은 생선도 먹을 테고 랍스터도 먹습니다. 큰 스냅퍼들은 роб스터 큰 거 막 통째로 먹는다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거의 미터급 되는 참돔 잡았는데 배를 까니까 그 안에 랍스터 테일이 그냥 그대로 나왔대요. 아무튼 이제 참돔이 먹을 수 있는 미끼가 있는 곳,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 참돔 하위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태계가 갖춰지는 건데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참돔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도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즉 이제 상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쪽에는 엄청 얕은 물까지 잠기는 물에도 상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어가 천지예요. 거기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상어가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는 생선도 엄청 많습니다. 생태계가 있는 거죠. 여기는 생태계가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낚시를 오질하게 해본 결과 여기는 생선이 없다. 특히 비치에서는 생선이 없다. 배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사실 뭐 야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게 사실 낚시 뭐 다이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엄청 하거든요. 비치에서도 하지, 그 배 타고 나가서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씨가 많은 것 같아요. 생선이 없다 여기는. 그래서 콘텐츠를 뽑아낼 수가 없었다. 별명이란 별명인데 아무튼 뭐 이게 제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제 낚시해서 얻은 결론이고요. 물론 근데 지금도 낚시 많이 합니다. 작은 생선들은 많이 잡아요. 뭐 이런 해링이라든지 뭐 자잘한 이 짜자리들은 많이 잡는데 그 말고 이제 큰 생선 조금 가치가 있는 생선들은 없어. 그리고 이제 4x4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4x4를 엄청 사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근데 여기 4x4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 랜드크루저 이런 거 있거든요. 엄청 오래된 거 1970년, 1980년 막 이런 거. 키로수가 거의 뭐 50만 키로 넘은 거 이런 것들도 중고로 올라오는데 뭐 1, 2천만 원 그냥 합니다. 어쨌거나 그 4x4를 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고 뭐 이리저리 뭐 많이 하고 발품도 많이 팔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결국에는 차를 샀습니다. 4x4 닛산 나바라인데 닛산 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닛산 나바라 이게 이제 엔진이 조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엔진이 작은 차라 가지고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 이미 이제 전 주인이 오프로드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튜닝을 싹 다 해놓은 차입니다. 서스펜션도 띄워져 있고 뭐 불발에어다 뭐 세컨 배터리 뭐 솔라 차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자전거 이런 것들 이 사람이 다 달아놨습니다. 그 이후로 오프로드를 많이 다녔죠. 오프로드를 다니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그 물질을 가다 보면은 오프로드로 된 길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에는 사람들 손이 좀 덜 닿죠. 자연이 덜 훼손되어서 조금 더 이제 좀 깨끗한 자연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물질할 때도 조금 더 좋은 포인트에 갈 수 있다. 세 번째가 가장 이제 결정적인 요인인데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는 사실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없는 곳을 오프로드 차가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로도 그랬어. 오프로드 차를 산 뒤로는 사람들 많은 곳에는 거의 안 가던 것 같아. 그 사람 없는 곳에 찾아가죠 사실.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산 이후로 캠핑을 시작했고 캠핑도 이제 이렇게 장비 맞추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캠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비 뭐 그 인터넷 게임처럼 그 막 이렇게 갑옷 맞추고 칼 맞추고 무기 맞추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캠핑도 이게 장비 맞추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부시 캠핑 같은 거. 부시 캠핑이라 하면은 야생에서 그냥 캠핑하는 거. 부시 캠핑 또 많이 하고 비치에서 그냥 캠핑하기도 하고 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캠핑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프로드 속에 있는 그 화장실밖에 없는 딱 오줌 쌀 곳밖에 없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캠핑장에 들어가서 캠핑하기도 합니다.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조금 대충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사륜차를 사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뭐 캠핑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또 캠핑도 시작하게 되었고 돌아다니면서 또 낚시도 같이 하고 드론 낚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이 원래 이제 그 물질을 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그 호주의 남처럼 물질을 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었는데 물질을 요즘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물질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질을 같이 하던 그 친구들 버디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애기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물질도 점점 안 나오게 되고 같이 갈 사람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뭐 혼자서도 물질을 신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물질을 하면은 그 여자친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간다고 하면은 또 따라오고 싶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물질하는 동안 여자친구를 밖에서 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자친구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점점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물질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주종목이 낚시입니다. 영상이 이제 굉장히 뜸하다. 영상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채널 이제 포기한 거냐. 왜 안 올리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 한 2년, 3년 정도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뭐가 안 좋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 좋았고 이 건강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심신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뭔가 심신이 불안정했어요. 굉장히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진짜 대인기피증도 많이 생겼고 병원도 많이 갔고 검사도 많이 받았는데 검사 진짜 뭐 이것저것 뭐 할 수 있는 검사 다 해봤거든요. 심지어 한국에 휴가 가서 뭐 그 대학병원 삼성병원 가서도 이제 검사 받아보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육체에서 비롯된 뭐 문제인지 정신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활동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채널 관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긴 합니다.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 거의 뭐 제가 손 놓은 이후로 거의 뭐 한 100명은 늘어난 것 같아요. 구독자가. 그리고 이제 댓글도 가끔 달아주시고 과거에 또 댓글 다셨던 분이 영상 보시고 또 나중에 와서 또 보시고 댓글 또 남기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뭐 살았냐 죽었냐 뭐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그 안부를 뭔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조금 있어서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볼 텐데 앞으로 제가 이제 받아가거나 이런 컨텐츠를 바빠서 못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뭔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뭐 별거 없는 채널 봐주시고 뭐 댓글 남겨주시고 안부 물어봐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